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들, 실은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중요한 성공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. 지금부터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기준은 점수가 아니라 성장 속도가 진짜 실력이라는 겁니다. 이 아이를 평가할 때 현재 점수만 보는 부모가 대부분입니다. 하지만 진짜 봐야 할 건 다른 겁니다.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. 성장이 멈춘 아이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지만 계속 나아지는 아이는 결국 앞서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. 점수 자체보다 성장하는 속도를 봐야 됩니다. 그게 진짜 아이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고요. 자, 두 번째 기준은 남들보다 빨리가 아니라 자기 속도로 갈 수 있어야 성공이라는 겁니다. 아이마다 성장 속도가 다 달라요. 어떤 아이는 일찍 피어나고 어떤 아이는 늦게 피죠. 그런데 모든 아이를 같은 기준에 놓고 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더 중요한 건 아이가 자기만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남과 비교해서 빠르고 늦음을 따지기 이전에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. 자기 속도로 성장하는 아이는 결국 더 멀리 갈 수 있고요. 남의 속도에 맞추려다가 지쳐버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. 세 번째 기준은 혼자 잘하기보다 함께 해내는 능력이 조금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미래 사회, 특히나 현대 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건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는 능력,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돕고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오죽하면 요즘 취업에서는 풀차핏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고 모르는 게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보는, 같이 공부할 때 서로 가르쳐주는 아이, 이런 아이가 나중에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는다라는 거죠. 이런 것들은 사실 성적표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능력이야말로 아이의 진짜 경쟁력이 됩니다. 네 번째는 완벽한 결과보다 실패에서 일어서는 힘, 우리가 달리 말해서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. 우리 애는 실패를 못 견뎌해요라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정작 아이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. 실패하지 않는 아이는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. 작은 좌절에도 크게 무너지고요. 자, 반면에 실패를 경험해 본 아이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죠. 중요한 건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시도할지 함께 생각해 주는 겁니다. 그런 경험이 쌓인 아이가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. 다섯 번째는 모든 걸 다 잘하기보다 자기만의 영역을 찾는 게 성공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하는 아이는 사실 드물고요. 있다 해도 정말 극소수가 됩니다. 대신에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영역을 먼저 찾아주는 겁니다. 그 영역에서만큼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. 그게 아이의 정체성이 되고, 그게 아이의 진로가 되고, 그게 아이의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. 작더라도 자기만의 영역이 있는 아이가 조금 더 행복을 느끼고요. 그 영역이 나중에 아이의 진로 탐색, 진로 확장이 되기도 합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,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. 성공이 뭡니까?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거죠. 뭘 목적으로 하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. 점수보다는 성장, 속도보다는 방향, 경쟁보다는 협력, 완벽보다는 회복을 먼저 봐주는 겁니다. 그럴 때 아이도 부모도 더 편안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성공의 기준이 바뀌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요. 그리고 그 시선이 아이를 진짜 성공으로 이끌어주게 되는 겁니다.